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하루가 너무도 힘든 날이라 누군가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인들의 어설픈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는 오히려 듣지 않았을 때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러면서도 시대 속에 살아있는 명언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명언집은 양광모 즈음의 명언 한 스푼이고요. 이 책의 특징은 하루 하나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365개의 명언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명언집 들으며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1월 4일의 명언. 우리 모두는 진흙탕에서 허우적대지. 하지만 몇몇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네. 오스카 와일드. 죄수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 죄수는 창살 너머로 파란 하늘, 흰 구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다른 죄수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더러워진 진흙탕 속에 여기저기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투덜거렸다. 감옥 속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히다니 내 인생은 진흙보다 못하구나. 세월이 흘러 2 죄수는 감옥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바라보던 죄수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 유명 작가가 되었고, 진흙탕을 바라보던 죄수는 가는 곳마다 불평을 일삼다 결국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1월 19일의 명언.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지만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틀리.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처럼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라. 성공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2월 4일의 명언. 어떤 사람들은 25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살에 치른다. 벤저민 프랭클린.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란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노년이란 피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25살 애 노인이 되지 말고 75살 노청년으로 살아라. 2월 6일의 명언.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현실이 된다. 그레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3%의 학생만이 글로 적은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10%의 학생은 목표는 있지만 글로 옮겨 적지 않았다. 나머지 60%의 학생은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고 27%의 학생들은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다시 조사해 본 결과 3%의 학생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고 10%의 학생들은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 60%의 학생들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7%의 학생들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나머지 3% 학생들의 연봉을 합친 금액은 97% 학생들의 연봉보다 더 많았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글로 적어보자. 2월 15일의 명언. 성공이란 중요한 생일이 다가왔는데 당신은 전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드리 헵번. 4살의 성공은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는 것. 12살의 성공은 왕따 당하지 않는 것. 70살의 성공은 친구를 갖게 되는 것. 80살의 성공은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는 것이라는 인터넷 유머가 있다. 성공이란 흔히 많은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론 나이가 들어도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성공이다. 외적 변화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영혼을 소중하게 간직하자. 3월 5일의 명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인생을 망친다. 작자 미상. 미국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영원한 성공을 원하면 높은 인격과 도덕률에 의해 행동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실패와 불운을 피하는 길이다. 3월 8일의 명언. 태양을 향해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헬렌 켈러. 사생아, 성폭행, 미혼모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보았다.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성공을 원한다면 태양을 보며 달려라. 너무 눈부셔서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림자가 보인다면 루즈 이 랭컬의 말을 기억하라. 그림자를 두려워 말라. 그림자란 빛이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비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월 22일의 명언.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
루신의 말처럼 희망은 길과 같다. 긍정적,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희망은 점점 커지고 넓어지지만 부정적,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만 남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희망의 길을 왕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정과 비관의 길에서 벗어나 긍정과 낙관의 길로 왕래하라. 희망이 점점 커질 것이다. 3월 23일의 명언. 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세상은 나를 가진 적이 없다. 인생에서 기쁨이나 행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슬픔이나 불운,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필이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말하지 않는 한 하필이면 이런 불운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4월 12일의 명언. 비평가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마라. 비평가를 찬양하는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장 시벨리우스. 존 호머 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다. 삶이란 비평가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월 17일의 명언. 사랑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은 것이다. 레마르크. 영국 런던대 신경학 연구소 타니아 싱어 박사팀은 자신의 연인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뇌의 고통 관련 부위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 한 쌍을 같은 방에 두고 1초간의 전기 충격을 남성의 손등에 가하면서 여성의 뇌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으면 여성의 뇌에서 자신이 고통받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발하게 반응을 일으켰다. 단순히 연인의 고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사랑이란 함께 늙으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4월 25일의 명언. 사람을 자주 판단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버트런드 러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오만한 가슴에는 사랑이 싹 트지 않는다. 사랑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사랑받기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사랑은 겸손한 가슴에 싹 튼다. 5월 6일의 명언.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스웨덴의 속담. 더그 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젊어서 뜨겁게 사랑하되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전설적인 미국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했다. 50살이 되었을 때도 20살 때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30년 동안 인생을 헛산 것이다. 5월 7일의 명언.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임을 알았으면 한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또한 아니란 것도 알았으면 싶다. 노희경. 공자는 나이 50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으로 불렀다. 20대는 세상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3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4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50대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특별히 잘못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50년이란 세월을 대가로 깨닫는 천명이다. 5월 14일의 명언. 한 어린 소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있는 곳이요. 키스 엘 브룩스. 미국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는 천재로 그리고 천사로 태어난다. 집이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 가족 간의 사랑이 피어나는 곳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자의 집은 아내이다. 5월 17일의 명언.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칼날폭만큼 좁은 침대에서도 누워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더욱 좁아진다. 탈무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는 부부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손을 잡은 채 잠드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는 부부가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분노와 증오로 밤새 뒤척이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큰 침대가 아니라 배우자의 발베개다. 5월 18일의 명언. 아내란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고 중년 시절에는 친구이며 노년 시절에는 간호사이다. 프란시스 베이컨. 아담이 외로울 때 하느님은 그를 위해 10명의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 있다. 아내는 연인이며 친구며 간호사이자 조력가이며 열렬한 지지자이다. 인터넷에 보면 남존 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우스갯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대하라. 일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5월 21일의 명언.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작가 맥 러플리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매번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되,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아라. 화산도 항상 용암을 뿜지는 않으니 사랑이 식었으면 다시 사랑의 눈이 멀어라. 한편 폴라인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고 결혼을 하면 눈을 뜬다. 5월 23일의 명언. 결혼, 그것은 한 권의 책이다. 제1장은 시로 쓰여져 있으나 나머지 장은 산문이다. 비발리 니코르스.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나 연극에서는 대부분 줄거리가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결혼이 줄거리의 시작이다. 결혼의 서문은 시처럼 감미롭고 아름답지만 결혼의 본문은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대하 소설이다. 우리는 최대한 아름답고 멋진 걸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월 27일의 명언. 결혼이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필사적으로 새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한사코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몽테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결혼하라. 만일 그대가 선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아주 행복할 것이며, 그대가 악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은 딜레마지만 이상적인 결혼은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밖으로 불러내어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10월 2일의 명언.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지켜라.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수렁에 빠지지 말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분노를 다스리고 의연한 태도를 지켜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10월 6일의 명언. 논쟁은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불리한 방법이다. 사람들의 의견은 못과 같아서 때릴수록 깊이 들어가 버린다. 유베날리우스. 에밀리 디킨스는 진실을 말하되 에둘러서 말하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우회로다 라고 말했고, 미국 영화배우 존 모리세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논쟁은 사람의 입을 침묵시킬 뿐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성공과 좋은 인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10월 7일의 명언. 논쟁에 귀 기울여라. 그러나 논쟁에 가담하지는 말라.
고골. 중국 송나라 시대 경행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을 만나게 된다. 불필요한 논쟁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말라. 볼테르는 이렇게 말한다. 긴 논쟁은 쌍방이 다 옳지 않다는 증거이다. 10월 31일의 명언.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명심보감.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는 약간 부족한 사람을 좋아한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었어도 인간적인 면모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금은 결점이 있고, 조금은 묻어나고, 조금은 망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중국 사서 송사에 의인불용, 용인불이라는 말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쓰고 나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의심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1월 1일의 명언.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미국의 체육훈련 이론가 아놀드 어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반대하는 것이 신성한 것은 아니다. 반대할 권리가 신성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다수에 반대하는 소수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에는 반대를 하되 상대방이 반대할 권리에는 기꺼이 찬성하라. 11월 14일의 명언.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가 많다. 라퐁텐.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 역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라.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문이다. 11월 24일의 명언.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실러.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present라는 선물, present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11월 29일의 명언. 40살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살은 노년의 청년기이다. 빅토르 위고. 알렉산더 포우프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며 이성은 나침반이고 정열은 질풍이다.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냉철한 이상과 뜨거운 정열을 간직하자. 100년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면
50살은 이제 막 늦여름으로 접어들었을 뿐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12월 4일의 명언. 체스가 끝나면 왕도 졸병도 함께 체스통에 담겨진다. 이탈리아의 속담. 장 크리스토프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왕복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으며 누구나 한 번은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 그 종착역의 이름은 죽음이다. 기차에 머무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을 즐기자. 12월 17일의 명언. 때론 흐린 날도 필요하다. 매일 밝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인디언의 속담. 미국 가수 칼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개울바닥에 돌이 없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장조와 단조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교향곡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밝은 날이 아름다운 건 흐린 날이 있기 때문이다.